SI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재는 SI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SI 단위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 단위는 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곱하기 치시고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m 미는데 필요한 연령. 맞습니다. 1옴의 저항에 1A 흐를 때 1초간 발생하는 연량이 1줄입니다. 1kg의 질량을 1m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아닙니다. 이거 1kg을 75kg 1m 가속시키면 1마력을 계산하는데요. 이거는 줄의 단위가 아닙니다. 1줄은 0.24kg에 해당이 됩니다. 즉 1저항에 1A 전력이면 0.24kcal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줄의 법칙에 대해서 H는 I 자성 RT 요 공식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SI 단위에 대해서는 줄이 나왔고요. SI 기본 단위의 종류는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질량은 매스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매스, 시간은 S, 전류는 A, 물질량은 몰, 온도는 도 아니죠. K, 켈빈 온도, 광도는 칸델라. 기본 단위 7개를 기본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는 건 뭐죠? 압력입니다. 압력은 뭐죠? 힘 나누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아니고 합산된 면적입니다. 기본 단위에 대한 문제가 2번 나왔었네요. 예, 압력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본 단위에 대한 부분 7개, 길이, 질량, 시간, 전류, 물질, 온도, 광도에 대해서는 기본 단위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정성 계수 1.5 곱하기 마이너스 10 스퀘어미터 퍼 세크이고 비중량 8.83 10의 3성 뉴턴 퍼 큐빅일 때 점성계수의 값은 점성계수의 값은 로분의 뮤 그래서 동점성 계수는 에서 값을 집어넣으면 9.8분의 비중량 넣고 곱하기 1.5에 10의 4성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성계수값, 점성계수 구하는 방법, 혹시 반대로 동점성계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밀도분의 점성계수, 밀도분의 점성계수 요 공식 외워주시고 계산기 누르면 정답이 나오겠죠. 꼭 정지, 계산기 누르기, 정답 얼마? 0.128.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도는 섭씨, 화씨, 절대 온도에서 켈빈, 랭킨 4개의 온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몇 도씨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온도는 섭씨 온도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으로 바꿨을 때 몇 도이냐, 화씨 온도를 랭킨 온도로 바꿨을 때 몇 도이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관계에 대해서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는 100등분한 것이고 화씨 온도는 180등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와 9라는 숫자가 상수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켈빈 온도는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 랭킨 온도는 절대 온도 마이너스 460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와 화씨 온도가 일치하는 온도는 이라고 해서 이 값을 똑같이 놓고 그림과 같이 풀면 마이너스 40도가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같아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온도 되는 것은 마이너스 40도다라고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풀어보라고 할 때는 같은 값으로 도시로 놓으면 값을 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절대 온도 303도씨는
화씨 온도로 몇 도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예. 바로 풀어도 되고, 식과 같이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1.8은 5분의 9가 1.8이거든요. 상수가. 예. 그래서, F를 도시로 나눌 때 5분의 9, 9분의 5 이렇게 해서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460도 곱하기 도 F. 그래서 도 K는 1.8 곱하기 도 F는 1.8 곱하기 켈빈 온도 곱하기 마이너스 460도를 빼주면 화씨값 도 F가 나옵니다. 그래서 86도 F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대로 303도 K는 몇 도 C일까요? 네. 요 값은 303 빼기 273을 빼면 도 C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 C 온도 변화에 대한 변화 값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이해를 해 주시 바랍니다. 압력, 우리는 표준 대기압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표준 대기압 위도 45도에서 중력가속도 9.8을 했을 때 수온주 높이가 760mm HG일 때 압력, 표준 대기압입니다. 그래서 1 atm, atmosphere일 때는 760mm HG, kg per square cm로 나타내면 1.0332 kg per square cm가 되는 것이죠. 이때 수도압으로 나타나면 압력 곱하기 10, 그래서 10.332m/s가 되고, 파스칼로는 101.325kPa를 씁니다. 우리가 파스칼로 많이 쓰는 것은 현재 모든 계측기들이 메가파스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3 메가파스칼로 잡으면 0.13 메가파스칼로 잡으면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운드로는 14.7 psi, 14.7 파운드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러 등에다가 압력계를 달아서 재면 표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인데 절대 압력이 되는 것인데, 요것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므로 표준 대기압을 0으로 잡아서 압력계로 잡은 압력을 게이지 압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대기압보다 내려가는 것을 진공 압력이라고 하고, 절대 진공에서 올라오는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 1을 가리킨다라면 절대 압력으로는 표준 대기압 플러스 진공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 1을 가리켰다라면 2. 1 더하기 1.0332니까 2.0332의 값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 기초 문제로 하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온주로는 760, 수도압으로는 10.3323, 킬로파스칼로는 101.325, 메가파스칼은 0.1325 메가파스칼, 바로는 14.7은 뭐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SI죠. 예. 그래서, 바는 표준 대기압일 때 1.10325 바다. 예. 그래서, 거의 1kg는 1바라고 개념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준 대기압에 대한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량. 예. 열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 1kg를 1도 상승시킬 때는 1kcal, 1파운드를 1도 F 시킬 때는 BTU, 1파운드를 1도 시킬 때는 CHU라고 씁니다. 그러나 CHU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킬로칼로리와 BTU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죠. 네. 열량은 기초적인 물 1kg를 1도
상승시킬 때는 1kg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열은 물질 1kg입니다. 1kg을 1도 비열은 물체마다 비열이 각각 다 다르죠. 다른데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은 액체일 때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측정한 비열이고, 정적 비열은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한 비열입니다. 항상 정압 비열의 예를 들면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일 때 냄비 뚜껑을 열고 끓이면 대기압이 일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압 비열인 것이고요. 냄비 뚜껑을 끓이고 넣고 덮고 끓이면 정적 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고 끓일 때 열량이 덮고 끓이는 정적 비율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정압 비열은 정적 비율보다 큽니다. 그래서 비열비는 1보다 항상 큽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좋겠고요. 물에 대한 설명. 물은 경도로 따집니다. 네, 연수와 경수가 있고, 우리는 보일러 사용 시에는 연수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경도 90ppm 이하를 연수라고 하고, 물 무게는 4도 실 때 가장 무겁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물 비열을 정리할 때도 4에서 4.5도에서 5.5도씨의 무게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때 비열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경도는 물속에 녹아져 있는,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칼륨, 마그네슘,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규산염, 항산염 아닙니다. 경도는 칼슘과 마그네슘. 네, 우리가 물을 끓이고 나면 물 밑에 하얗게 고이는 것은 잔류물이 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조개 껍데기처럼 하얗게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설명 중에서 물은 일반적으로 끓는 물이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되려면 정발 잡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는 잡열, 온도 변화는 현열. 예, 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비열은 1kg일 때 열량이고요. 열 용량은 어떤 물체에 가진 전체적인 물량의 온도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입니다. 제가 시험 볼 때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비열은 1kg, 단위 kg, 열 용량은 전체 무게를 따져서 나타내는데, 열량 Q는 GC 델타 T. 예, GC 델타 T입니다. 네. 그 다음에 현열과 잡열에서, 현열은 온도차로 변하는 열, 잡열은 상태 변화에 관계되는 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현열과 잡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잡열 값에 대해서는 각 물질마다 정발 잡열이 다르나, 물의 정발 잡열은 539, 얼음의 융해 잡열은 79.68, 약 80. 네. 물의 정발 잡열은 100도씨 정발 잡열입니다. 네, 정발 잡열. 0도씨 정발 잡열은 597입니다. 네, 0도씨 잡열과 100도씨 정발 잡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열 용량 비열에 대한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용량 1kg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열 용량. 어떤 물질, 연소시 생기는 열량, 다 태우면 맞기는 하겠으나 그 물질이 안 타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로는 어떤 물질 전체 무게에 대한 1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한다. 정적 비열에 대한 정압 비열은 비열비. 예, 비열비는 1보다 항상 크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도씨 물을 10kg을 100도씨
전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전량은 몇 메가줄인가 라고 나타냅니다. 물의 비율은 4.187이고 물의 정발 잠열은 2256.7입니다. 예.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Q는 GC 델타 T입니다. Q는 GC 델타 T. 예. 그래서 G 물량 몇 킬로? 10킬로. C 비열 4.187. 온도차 100에서 5도를 나타내면 3.978 메가줄이 되는 것입니다. 3.978은 현열에 대한 열이고 100도씨 물로 포화전기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발잠열 10 곱하기 2257을 곱하면 22.567 메가줄이 됩니다. 3.978 더하기 22.567 얼마죠? 26.545. 예, 답은 26.45.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를 눌러보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서 꼭 자기 계산식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요 문제는 기출문제 똑같은 문제로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Q는 GC 델타 T 나왔을 때 단위가 틀리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열값 계산 방법 따로 잠열값 계산 방법 따로 2개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똑같습니다. 2개.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죠.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의 비열 4.19 킬로줄. 순수한 물이 100도씨에서 끓고 있을 때 물의 포화 압력은 760대 정말 잠열 593이었습니다. 표준 대기압하에서 10kg의 물을 10도씨에서 90도로 올리는 필요한 열량은 요거는 Q나 GC 델타 T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표준 대기압하에서 100도씨 물 1kg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기 위한 열량은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요 값이 잘못 꺼냈습니다. 총 값은 2256.7 kJ per kg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수증기에 대한 값입니다. 이 값은 킬로줄에 대한 우리가 잠열 값을 외우기가 힘듭니다. 외우지를 잘 않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표준대기압에서 20kg을 100도씨 포화전기로 필요한 열량은 Q는 GC 델타 T, G 감마 2개의 값 계산에 대한 부분은 예제 문제가 꼭 있으므로 여러분이 계산을 꼭 하셔서 현열값 더하기 잠열값으로 계산을 해서 꼭 값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일한 문제이죠. 그래서 10도씨 물에 대한 100도씨 포화전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2개에서 3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1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표준대기압에서 물 1kg이 수증기가 되기 위한 값은 2256.7 kJ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강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기초공학에서는 계산에 대한 문제가 많으므로 계산기를 눌러서 공식을 외우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